안녕하세요. 봉급쟁이 투자 친구들의 호랭이 아빠입니다. 오늘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 특히 물려받은 재산이 없는 사람들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절약입니다. 에이, 당연한 거 아니야? 맞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제가 뻔한 얘기 하려고 이 영상을 만들지는 않았겠지요? 먼저 절약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여기에는 무려 뇌과학이 바탕이 된 매우 설득력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절약을 꾸준히 또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매우 현실적인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우리 함께 부자 되어 보아요. 먼저 절약을 왜 해야 될까요? 절약을 해서 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일까요? 바로 돈 모으기죠. 네, 돈 모아서 부자가 되겠다. 이게 궁극적인 절약의 목표인데요. 부자도 실제로 절약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월 1,000만 원을 벌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너무 행복하다, 그죠? 겨우 노력해서 이 목표를 달성했는데 실제로 쓰는 돈이 1,100만 원이다. 그럼 매달 100만 원씩 적자네요. 부자 안 됩니다, 그죠? 망하는 거예요. 소비를 잘 하지 않으면 부자 되기는 글러먹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도 절약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우리의 소비의 상당 부분은 습관에서 이루어집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조사를 했는데요. 커피를 습관처럼 마신다가 전체의 50%가 넘습니다. 그냥 습관처럼 커피값을 쓰고 있는 겁니다. 제 친구 사례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할아버지가 엄청나게 부자였던 친구가 있어요. 저의 어릴 때 친구인데요. 그런데 이 친구 아버지가 사업에 좀 실패하시고 그리고 사기를 좀 당해서 지금은 그냥 평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주 가난하게 살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어릴 때부터 자기는 1조 부자가 되겠다고 큰 소리를 뻥뻥 쳤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친구는 안 망하면 다행입니다. 왜냐면 이 어릴 때부터 부자로 살다 보니까 돈 쓰는 단위가 달라요. 이 친구는 10만 원을 거의 만 원처럼 씁니다. 대학생 때도 10만 원을 그냥 편한 대로 써요. 근데 집이 부자냐? 이제는 망해서 부자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는 소비 습관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어릴 때부터 부자로 살다 보니까 크게 생각 없이 돈을 막 쓰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절약을 무작정 아끼는 게 아니라 돈 쓰는 습관을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약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절약의 목표가 돈 쓰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의외로 깊이 생각하지 않고 돈 쓰는 항목들이 많아요. 어제 마신 커피 한 잔, 요거 계산하기 전에 이 커피가 나에게 어느 정도의 효용 가치가 있다. 이거 생각을 한번 해보셨을까요? 그리고 지난 주말에 주유소 가서 넣은 기름값, 이때도 이 기름값이 얼마만큼의 효용의 가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셨을까요? 혹은 몇 리터를 넣었다 라는 거를 기억하고 계실까요? 우리 대부분 주유소 가서 10만 원, 5만 원 이렇게 금액 단위로 넣잖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자동차 입장에서는 몇 리터가 들어갔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이 기름으로 갈 수 있는 거리가 나오니까 정확하게 이 10만 원이 100km 정도 갈 수 있는 가치를 하는구나. 이렇게 이 돈의 가치를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커피나 기름값 이런 것들이 우리가 습관처럼 소비하는 대표적인 항목들이에요.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생각하지 않고 결제를 해버리죠. 흔히 습관이 무섭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습관이 되면 뇌의 무의식 영역에서 대부분 것들을 처리를 해버립니다. 자다가 일어나서 화장실 갈 때 큰 고민 안 하죠. 그냥 잠결에 가도 화장실에 잘 도착을 합니다. 이건 무의식 영역에서 모든 것을 다 처리하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이거를 의식의 영역에서 처리를 한다면 침대에서 내려와서 앞으로 3발자국 가고 그리고 왼쪽으로 꺾어서 5발자국 가고 스위치를 켜고 화장실로 들어간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러면 화장실 가고 싶은 생각이 싹
없어져 버릴걸요? 사람의 뇌는 무의식 영역과 의식 영역으로 크게 나뉘어지는데요.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은 대부분 다 무의식 영역에서 처리를 합니다. 이거는 우리의 뇌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진화를 해온 것인데요. 무의식 영역에서는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다니엘 카네먼 교수가 쓴 생각에 관한 생각, 여기서는 시스템 1과 시스템 2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무의식 영역에서는 반복적인 행동들의 상당 부분들이 이쪽에서 처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 양말을 신을 때 왼쪽부터 신을까 오른쪽부터 신을까 이런 고민 우리가 안 하잖아요. 무의식 영역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소비가 적습니다. 우리 뇌에 흔히 전두엽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의식 영역의 활동이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기본적으로 사고력을 필요로 하는 행동 대부분이 이쪽에서 이루어집니다. 수학 문제를 푼다던가 아니면 새로운 신제품 아이디어를 내야 된다던가 이런 깊이 생각하는 부분들은 다 의식 영역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활동은 에너지 소비가 많기 때문에 길게 사용할 수는 없어요. 우리 생활의 상당 부분이 무의식 영역에서 처리가 됩니다. 우리가 돈을 쓸 때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큰 돈을 쓸 때는 의식의 영역이 작동을 합니다. 비교하고 또 비교하고 차를 산다 라고 했을 때 이거는 디자인이 예쁘다, 또 배기량이 몇 cc다, 혹은 실내가 예쁘다 안 예쁘다, 이런 것들, 이런 거는 비교하고 할 때 의식의 영역에서 대부분 다 이루어지긴 합니다. 그리고 큰 돈뿐만 아니라 인터넷 쇼핑으로 옷 살 때도 우리 비교하고 또 비교하잖아요. 이때도 의식의 영역에서 이루어지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교해서 심사숙고해서 산 옷 몇 번 안 입은 경우 많지 않으세요? 그거는 바로 옷을 살까 말까 이 고민할 때 의식의 영역이 아닌 무의식 영역에서 결정을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는 게 습관이 돼 있는 거죠. 예쁘다? 사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 옷이 진짜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에 대해서는 의식의 영역을 쓰지 않는 거죠. 막상 옷을 산다, 만다 이 결정은 무의식 영역으로 해버리고 어떤 옷을 살지를 의식의 영역으로 쓰고 있다면 우리의 훌륭한 뇌를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절약이라는 거는 돈 쓰기 전에 의식 영역에서 한 번 더 생각하는 습관을 기르는 활동이다. 그렇게 저는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절대로 무조건 쓰지 말자, 아끼자 이런 거 아닙니다. 비싼 커피 한 잔 하는 것도 괜찮아요. 하지만 이 비싼 커피가 나의 오후를 좀 더 즐겁게 할 수 있고 나에게 충분한 효용을 준다면 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물처럼 마시는 커피라면 2,000원짜리 아메리카노라도 낭비를 했다고 볼 수도 있죠. 자, 돈을 쓰기 전에 이게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고민하는 거,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 중에 거지방이라는 게 유행을 하고 있대요. 이게 뭐냐? 오늘 지하철을 안 타고 1시간을 걸었다. 그래서 지하철비 1,400원을 아꼈다. 이거를 인증하는 방이랍니다. 그게 거지방이래요. 이런 극단적인 절약도 한 번쯤은 경험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극단적인 절약은 절대로 꾸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우리의 정신력이 고갈되거든요. 이렇게 절약하다 보면 반드시 현타가 옵니다. 정신력을 다 써버렸죠? 그러면 잘못된 판단을 합니다. 그 뒤로 뭐 합니까? 플렉스! 내가 이렇게까지 아꼈는데 플렉스 한번 해버리는 거죠. 그럼 모았던 돈 다 써버려. 이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의 얘기입니다. 반대로 충분히 고민하고 소비를 했다면 돈을 잘 쓰고 또 잘 모으고 있는 스스로를 쓰담쓰담 할 것입니다. 자기 만족을 통해서 절약하는 과정을 더 즐기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절약을 통해서 계획적인 소비하는 습관도 기를 수 있습니다. 또 앞서 얘기한 것처럼 돈 모으는 즐거움도 같이 느낄 수 있고요.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자친구 생일이 3개월 남았습니다. 근사한 선물을 좀 하고 싶어요. 돈을 모아야겠죠? 목표를 정합니다. 3개월간 20만원 모으기. 그러면 한 달에 7만원 모으면 되겠죠? 평소에 소비하던 것들에서 조금씩 아껴가지고 이 7만원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 선물 주기 직전까지 얼마나 설레겠어요? 여자친구가 선물 받고 좋아할 그 상상을 하면서 그 돈 모으는 과정 자체를 즐기게 됩니다. 원래 그렇잖아요. 소풍 가기 전날이 가장 즐거운 거.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돈 모으는 과정은 힘든 게 아니라 즐거워야 됩니다. 그래야 꾸준히 할 수 있어요. 남이 나를 시킬 때는 어쩔 수 없이 싫은 일도 하지만 스스로 싫은 일을 하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절약이라는 게 고통스럽다면 이걸 계속 할 수 있을까요? 돈을 모아서 선물해 주는데 성공을 했다면 자기 효능감도 올라갑니다. 스스로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커지는 거죠. 우리 다 알잖아요? 작은 성공 경험이 큰 일을 도전할 수 있게 한다는 것. 돈 쓰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계획하고 쓰는 소비 습관이 생기잖아요? 그럼 돈 모으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질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절약을 하다 보면 돈의 현재 가치와 또 미래 가치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투자로, 좋은 투자로 이어지거든요. 우선 제 지인 사례부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지인 2명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김소비와 박알뜰씨. 이름은 이렇게 제가 가명처럼 썼지만 실제 제 주변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희한하게 둘 다 분양권을 팔아가지고 5천만 원의 수익이 생겼어요. 이때가 언제냐? 2017년입니다. 2017년에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막 좋아지고 있던 그 시기입니다. 분양권을 팔아서 5천만 원 수익을 얻은 거를 어떻게 썼냐? 우리 김소비 씨는 차 한 대 좋게 시원하게 뽑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박알뜰 씨는 이거를 재투자를 했어요. 아파트에 재투자를 했습니다. 자,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차를 산 친구는 5천만 원이 한 3천만 원 정도 돼버린 거죠. 2017년에 차를 샀으니까 지금 만 6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뭐 3천만 원이 안 될 가능성도 꽤 높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 박알뜰 씨는 이걸로 재투자를 했는데 2020년까지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계속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 돈이 3억이 됐어요. 둘이 얼마 차이가 나냐? 10배 차이. 같은 5천만 원인데 10배 차이가 나버렸습니다. 지금 수중에 있는 이 500만 원이 지금은 500만 원이지만 이거를 재투자하고 투자를 좀 잘할 수 있다면 이 500만 원은 미래 가치로 보면 훨씬 더 큰 돈이 되는 거죠. 그래서 500만 원 쓰기가 아까울 겁니다. 절약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지금의 이 100만 원이 그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그러면 이 100만 원을 쓸 때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겠죠. 이 100만 원이 지금은 100만 원이지만 5년 뒤에는 200만 원이 될 수 있으니까 나는 지금 200만 원을 쓰고 있구나. 한 번 더 생각해서 자연스럽게 또 절약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절약이 주는 매우 큰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절약이라는 게 무조건 쓰지 말자, 아끼자 이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뭐 수도승처럼 절제하는 삶, 나는 1년에 옷 한 벌밖에 입지 않아 이러면서 아끼는 삶, 그거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는 일반인이 쉽게 할 수 없어요. 절약은 힘든 게 아닙니다. 절약은 즐겁고 생산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이 소비 습관만 잘 갖춰 놓으면 여유 있게 돈 쓸 수 있는 시기가 반드시 옵니다. 자, 절약하는 거 오늘부터 바로 한번 실행해 보자고요. 퇴근할 때 마을버스를 환승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요거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결코 마을버스를 타지 말자 이게 아니고요. 마을버스를 탔을 때 얻을 수 있는 효용가치, 내가 500원을 썼는데 내 몸이 좀 많이 편하구나, 그래서 집에서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하자는 거죠. 좋은 소비 습관이 있어야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부자가 되어 보아요. 감사합니다.